안녕하십니까. 오카리나 강사예요. 오늘부터 이제 초급 어르신들을 위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 오카리나를 배우신 분들과 함께 시작하는 거니까 차근차근 해서 훌륭한 오카리나 연주자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소리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근데 이제 일단은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배우기로 했으니까, 오카리나라는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 먼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카리나는 어느 나라 악기인지 알고 계실까요, 혹시? 기본적으로 제가 강의를 할 때 처음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어느 나라 악기일까? 그러면 뭐 중국, 일본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퀴즈식으로 하자면 저는 이제 네 글자를 가진 나라 이름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축구로 유명한 이탈리아라는 악기에서 처음 오카리나라는 이 악기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럼 오카리나도 당연히 이탈리아 말이겠죠. 이탈리아 말로 오카리나는 우리나라 말로 뜻하면 작은 거위라는 뜻이래요. 제가 일단은 오카리나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오카리나예요. 이 오카리나 모양을 봤을 때 뭐가 생각나실까요? 초등학생들한테 가면 이렇게 두두두두두 총을 쏘기도 하고 드라이기 같기도 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처음 설명을 드릴 때는 이런 모양으로 보여드리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동그란 엉덩이처럼 보이고 뾰족하게 주둥이처럼 보여서 이탈리아에서는 작은 거위라는 뜻으로 오카리나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뒤뚱뒤뚱하는 거위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오카리나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오카리나가 일본을 통해서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오카리나 연주를 들었던 게 실크로드라는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황하라는 주제곡이 아주 유명한 주제곡이 있었는데 그 주제곡이 오카리나로 연주한 곡이었어요. 연주자가 소지로라는 일본 연주자였는데 그분이 연주한 오카리나 소리로 인해서 이 악기가 유명해지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자, 저희가 오늘부터 배울 오카리나라는 악기는 악기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악기는 이제 입에 대고 부는 악기예요. 부는 악기는 어려운 말로 전문 용어로 말하면 관악기라고 해요. 관을 통해서 불어서 소리가 나는 악기라고 해서 관악기라고 하죠. 근데 관악기 말고도 또 유명한 악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줄이 있어서 줄을 튕기거나 켜서 내는 악기는 현악기라고 하죠. 그리고 두드리는 악기도 있어요. 두드리는 악기는 타악기라고 하고 이렇게 악기 종류는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가 있는데 우리가 배울 오카리나는 부는 관악기예요. 관악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일 유명한 건 플룻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오보에, 또 색소폰, 또 뭐 트럼펫 이런 악기들이 부는 악기들이에요. 관현악에서 쓰는 악기들이죠. 근데 이제 오카리나는 대중적인 악기로 초등학교 어린 친구들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 사용하는 악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카리나를 모양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카리나의 구조도 설명을 드릴게요. 오카리나는 입으로 부는 악기니까 부는 곳이 필요하죠. 이 부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맨 뾰족한 요 부분 취구라고 해요. 취구, 입에 대고 부는 곳.
치구. 그 다음에 구멍이 여러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냐면 이렇게 뒤집어 보면 뒤쪽으로는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다시 정면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있고 요 앞에 작은 구멍까지 해서 앞에 10개의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3개의 구멍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손가락으로 다 막는데 막지 않는 구멍이 있어요. 뭐냐면 뒤쪽에 가운데에 있는 이 구멍은 막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부는 바람이 소리를 내기 때문이에요. 이 구멍이 막히면 악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멍이 소리가 우리가 부는 소리가 이 관을 통해서 들어가서 요 바람 구멍으로 나오면서 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막지 않고 나머지 구멍을 이제 손으로 막는 거예요. 그러면 손으로 악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악기를 내려놓으시고 지금 악기가 있으실까요? 악기를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깍지를 한번 껴보실까요? 이렇게 깍지. 근데 이렇게 꽉 쥐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살짝 이렇게 잡았을 때 손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살짝 쥔 모습이 되죠. 끼었다가 뺐다가 또 끼었다가 뺐다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에 따라서 오른손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왼손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편하신 대로 일단은 제가 손 모양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 깍지를 끼는 거예요. 끼었다가 뺐다가 끼었다가 뺐다가 이 손 모양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제 손 모양 보셨죠? 우리 피아노 칠 때도 손 모양이 쫙 펴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계란을 쥐듯이 쥐어서 연주하라고 하죠. 오카리나도 마찬가지예요. 동그란 모양, 손 모양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돌을게요. 오른손이죠. 오른손으로 악기를 잡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아이스크림처럼 나는 냠냠 먹는 콘 아이스크림처럼 주시면 돼요. 편하게. 그 대신 하나, 둘, 3개의 구멍이 보이는 내가 3개의 구멍을 마주 볼 수 있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냥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3개의 구멍이 나를 보게 눈을 마주치는 거야. 3개의 구멍에. 그 대신 왼손은 그대로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쥐었을 때 왼손에 낱개를 딱 갖다 맞추시는 거예요. 쭉 손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쭉 끼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엄지, 제일 왼손 엄지부터 제일 위에 있는 구멍 위에 맞춰 주실 거예요. 구멍을 맞춰 주시고 살살 돌려 보실까요? 쓱쓱쓱쓱 손끝에 구멍이 느껴지시나요? 손끝에 구멍이 느껴지셔야 돼. 쓱쓱쓱쓱. 그 다음에 살살살살 문질러도 보시고, 살살살살 문질러도 보시고, 살살살살 돌려도 보시고. 그 대신 손 모양이 아까 깍지 꼈던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예요. 꽉 힘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피시는 것도 아니고 오므려서 동그랗게 그 대신 힘을 참 빼시고 엄지를 잘 맞추시는 거예요. 근데 손끝에 가까이서는 안 보이시기 멀어서 안 보이시려나? 이렇게 가운데 우리 지문을 보면 동글동글동글 모양이 가운데 있죠. 그 가운데 동글동글동글 모양이 운지 구멍을 한가운데 잘 맞출 수 있게 손가락으로 맞추시는 거예요. 손끝을. 손톱 끝이나 더 아래로 가시면 구멍이 다 막히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가운데 올 수 있도록 구멍을 맞추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살살살 맞추시고, 그 다음에 검지를 맨 위에 첫 번째 구멍에 맞추시는 거예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살살살살 밀어서 내 손끝이 구멍이 어디 있는지 잘 보시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손끝이 구멍을 잘 찾을 수 있게 살살살살 밀었으면 가운데 딱 올 수 있게. 그 다음 이제 가운데 손가락 또 마찬가지예요. 앞뒤로 쓱쓱쓱쓱 밀어서 구멍을 잘 맞추시고, 또 네 번째 손가락도 쓱쓱쓱쓱 문질러서 가운데 올 수 있도록 맞추시고, 마지막 새끼손가락까지 쓱쓱쓱쓱 문질러서 잘 맞추시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손끝이 악기와 반듯하게 평행으로 마주보고 있어야 돼요. 처음 악기를 잡으시는 분은 손끝을 이렇게 세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구멍이 막히지 않거든요. 나는 막고 있다고 생각해도 열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겨요. 그 손끝을 누이시고 엄지부터 하시는 거예요. 엄지, 구멍 찾으시고, 검지, 구멍 찾으시고,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손끝으로 잡고, 그 다음 이제 오른손을 놓으시면 돼요. 오른손을. 이렇게 손 모양을 잘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오른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가운데는 막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밑에 이제 큰 구멍을 엄지로 아까처럼 돌려보실까요? 이렇게 해서 손끝으로 찾으시는 거예요. 엄지를 가운데 맞춰서. 그 다음 검지부터 이제 맨 위에 있는 구멍을 쓱쓱쓱쓱 밀어요. 손끝으로 밀어서 찾으시고, 가운데, 그 다음 세 번째 손가락 마찬가지예요. 쓱쓱쓱쓱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꾸 움직여 보시는 거야. 손끝으로 느낄 수 있게. 그 다음 네 번째 손가락,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까지 이렇게 해서 구멍을 다 맞추시고, 제 손명 한번 보실까요? 아래 위 오른손 왼손이 오른손이 밑에 가 있고 왼손이 위에 올라가 있죠. 왼손이에요. 오른손이고, 이렇게 해서 15손가락 4개, 오른손 4손가락, 왼손 4손가락이 보이시죠? 나란히 손이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아래 위로 꺾어지거나 하지 않고 반듯하게 평행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양을 잘 맞추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악기를 잡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구멍이 잘 막히지 않는 것 때문에 오카리나라는 악기가 어렵게 느껴지시거든요. 구멍 막는 걸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악기 다시 내려놓으시고, 처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깍지 껴서 손 모양을 잡으시는 거예요. 손 모양을 잡으시고 다시 빼고, 꼈다가 뺐다가, 이 모양 그대로 오른손으로 악기를 잡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대신 하나, 둘, 세 개의 구멍이 나와 눈이 마주쳐야 돼. 내가 봤을 때 구멍이 여러 개가 보이면 안 돼. 내 눈하고는 세 개의 구멍이 마주치시는 거야. 이렇게 해서 왼손에 갖다 끼워 맞추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엄지부터 하나씩 막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잘 안 막아져요. 처음에 어르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 구멍을 제대로 잘 막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막아질까요? 우리 어르신들 집안일을 많이 오래 하셨잖아요. 또 남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손을 이용한 험한 일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여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뜨거운 거 주방에서 손으로 만지고 하다 보면 손끝이 무뎌진다고 그래요. 손끝에 있는 신경들이. 우리 어머니들 주방에서 뜨거운 냄비 막 잡으시죠. 뚝배기까지는 아니어도 행주 없으면 급하게 뚜껑도 만지시고 손잡이도 잡으시고 옮기시잖아요. 그만큼 이 손끝이 많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손끝에 있는 말초 신경들이.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구멍을 막으려면 이 신경들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경들이 살아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자극을 시켜주는 거예요. 손끝을. 지금은 혼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내 손끝을 자꾸 자극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시냐면 왼손을 딱 손바닥 피시고 오른손 엄지 손끝으로 손끝을 마사지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손끝으로 긁어요. 손끝을 자꾸 이렇게 새끼손가락 10번 해주시고 그 다음 손가락 10번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다음 이렇게 15손가락 하고 또 왼손은 오른손은 왼손으로 손끝을 자꾸 자극을 시켜주시면 이 말초신경이 살아난대요. 그래서 어느 날 오카리나를 연주하다 보니까 난 뜨거운 거 잘 만졌었는데 이제 뜨거운 게 느껴지네? 이렇게 할 정도로 신경을 되살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선생님께서 이렇게 시골 밭일 오래 하시는 어르신들하고 실험을 했는데 효과를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도 집에서 텔레비전 보실 때 굳이 악기 안 불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손끝을 자꾸 자극시켜 주시는 거야. 이러면 어린아이들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초신경을 자극시켜 주면 이 우뇌가 발달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 손끝 말초신경 자극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대요. 우리 어르신들 예방 운동, 손가락 운동 많이 하시죠. 손끝 박수도 치시고, 손등 박수도 치시고, 손목 박수도 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치매 예방 운동이잖아요. 운동법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말초신경을 자꾸 자극해주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어르신들이 손끝을 자꾸 자극시켜줌으로 인해서 말초신경이 되살아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악기 잡는 방법을 오늘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악기를 잡는 거는 자꾸 연습해 보셔야 돼요. 악기를 쥐고 처음 설명드렸던 대로 손 모양 잡으시고 요렇게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까지 왼손 먼저 잡고 그 다음 오른손 가서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까지 요렇게 악기 불 때는 요렇게 안 불죠? 우리 돌려서 불 건데 오늘 이렇게 일단은 손 모양을 잘 잡으셔야 돼요. 손가락 모양 오른손, 왼손, 오른손 손끝 모양이 살아 있어야 돼요. 손끝도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네. 그 다음에 이제 악기를 불 준비를 해야겠죠. 이제 이렇게 했으면 손을 쭉 펴볼까요? 네. 쭉 펴서 악기를 위로 쓱 돌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손 모양이 오른손이 위로 올라갔네요. 그죠? 왼손은 밑에서 받치고 있어요. 요런 모양으로 손이 쭉 밀었을 때 요렇게 다시 세우면 처음 악기 잡았을 때처럼 이렇게 쥐고 손가락 잘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돌리시는 거예요. 돌려서 쭉 밀어서 내 입으로 쓱 가져오시면 돼요. 가져오실 때 왼손이 손등이 보이시죠? 오른손은 손끝이 보이시고 왼손 손등이 구부러지지 않아요. 손목은 펴 있어야 돼요. 요렇게 손목을 반듯하게 피시고 손등이 바깥을 볼 수 있게 나는 손바닥을 보겠죠. 내 눈은 요런 식으로. 그러면 왼쪽 어깨가 좀 앞으로 나와요. 오른쪽 어깨는 좀 뒤로 빠지고 그죠? 자세가 앞으로 반듯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부는 게 아니고 손목 왼쪽 어깨는 앞으로 오른쪽 어깨는 뒤로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겨드랑이 사이에 이렇게 했을 때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벌어지시면 돼요. 너무 어깨를 펼치는 것도 안 되고
딱 붙이면 손에 힘이 들어가요. 붙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벌어지게. 주먹 하나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겨드랑이를 벌려주시는 거예요. 자세도 돌려서 앞으로 가져오시면 자세가 딱 기본 자세가 잡혀지는 거예요. 손등 꼬부라지지 않게 요렇게 자세를 딱 잡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악기 잡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악기 쥐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은 집에서 뭘 해야 되냐? 숙제 뭘 해야 되죠? 손끝 자꾸 마사지 하셔서 손끝을 예민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기를 잡아 보시는 거예요. 집에서. 일주일 뒤에 수업하면 보통은 어떻게 잡았었더라? 이렇게 잡았었나?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자꾸 집에서 만져보시고 악기 쥐는 방법 설명드렸던 대로 잡아보시고 손끝 잘 마사지 하셔서 일주일 동안 잘 손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뵐 때까지 열심히 손끝 마사지 하기로 약속해요. 네, 감사합니다.